배달은 1년에 성수기, 비수기가 반복됩니다. 계절적으로 여름, 겨울이 성수기이고 봄, 가을은 비수기에 속합니다. 날씨가 집에 있고 싶게 만들어야지 배달 주문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방학 기준으로 콜이 몰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엄청 더운 날씨, 비가 많이 오는 날씨가 성수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름이 시작되고 방학이 되었지만 기대만큼 수익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사실 배민과 쿠팡의 무료 배달 싸움이 지속되고 가게 배달이 배민 배달, 쿠팡 배달로 이동하면서 플랫폼 콜량 자체는 늘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콜량 자체가 늘면 단거리 콜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단거리 콜이 오히려 더 보기 힘들고 콜량 자체도 많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성수기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플랫폼 배달을 외주화시킨 게 아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쿠플이라고 부르는 쿠팡이츠 플러스가 자리를 잡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배민도 비슷한 걸 만들었죠. 배민 공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민 협력사를 운영하는 지사장과 소속된 라이더들에게 프로모션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배민 협력사를 배민에서 엄청 밀고 있다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이전에 쿠팡 사례를 보았던 전업기사 라이더분들은 배민 협력사들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겠죠. 또 그로 인해 콜량이 줄었다고 느낀 라이더분들도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민 커넥트는 따로 구역이 없지만 배민 협력사나 쿠플은 일정 범위 안에서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콜을 배정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수행해야 되는 콜수도 중요하지만 수락률도 지사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최소 80% 이상은 되어야 되고 보통 지사장들이 원하는 수준은 90%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거절을 못한다고 봐야겠죠. 거기다가 이런 지사들이 한 지역에서 여러 개 운영될 수 있다는 게 무섭다고 봅니다. 배달 구역을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고 기사들은 거절을 안 하고 이런 지사들이 경쟁 구도로 여러 개 존재한다고 하면 예전보다 콜이 빠지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반 커넥터들은 콜이 많아졌어도 사실상 체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콜이 적은 지역일수록 배민 협력사, 쿠플의 영향이 꽤 큽니다. 적은 인원으로도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전보다 장거리 콜이 뜨는 횟수가 많아지고 어쩌다 단거리가 뜬다고 해도 2,000원대 배달비라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갈 수 있는 콜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반복되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2,000원짜리 콜을 간다고 하면 또 그만큼 수입이 급감한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갖고 계시진 않나요? 제가 요즘에 배달하는 방식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제 조건이 2,000원대 배달은 하지 않습니다. 거리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단가도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짧아도 배달 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조리대기 시간까지 걸리면 답이 없습니다. 도로 반대편에 있다거나 코스를 역행하는 콜이라면 더 안 좋겠죠. 또 다른 고객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요. 쿠팡 미션이 따로 없으면 거의 배민 위주로 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도 쿠플이 자리 잡았는지 주문량이 많을 때를 제외하면 요새 쿠팡 콜은 잡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배민은 콜량이 더 많아서인지 쿠팡보다는 나아서 보통 배민 위주로 타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제가 배달하면서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절입니다. 먼저 배민 협력사 라이더분들이 못하는 부분에서 차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배달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배민 협력사가 좋은 점도 있지만 거절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해도 기피콜, 똥콜은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신 거절을 마음껏 하면서 괜찮은 콜을 찾는 거죠. 어떤 콜이든 잡고 있으면 수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콜을 할 수 없잖아요. 예전에는 AI 추천 콜을 일정 수량 거절하게 되면 일명 과도한이라는 알림창이 뜨면서 콜 들어오는 게 지연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과도한이 뜨더라도 큰 제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4-5번 떠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담없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쿠팡도 최근에는 거절을 많이 한다고 경고 문구가 뜨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쿠팡도 이 부분에서는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 단가와 코스가 괜찮은 콜이 나올 때까지 거절을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거절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전기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움직이면 배터리 소모가 빨리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움직임은 줄이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괜찮은 콜의 기준을 넓혔습니다. 전에는 콜을 선택할 때 거리의 기준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상황이나 코스에 맞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괜찮은 콜 기준은 시간대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새 단거리 콜 자체를 보기 힘들고 본다고 해도 2,000원대니까 금액대가 괜찮은 중장거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배민 기준 키로수로 2, 3km대를 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4km 넘는 콜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곳이나 막 다니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전보다 범위를 넓게 설정해서 그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고 단가가 괜찮다면 더 멀리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넘어서 퇴근 시간 전까지는 그래도 교통 상황이 나쁘지 않아서 이 시간대에는 단가 좋은 중장거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녁 피크에 가까워지면 배달 범위를 좁혀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잡한 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히면 지체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멀리 가는 걸 기피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차들이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거리가 있는 단가 좋은 콜이나 2배차로 단가 좋은 콜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정 시간대를 넘어가면 아무리 장거리라고 해도 단가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묵은 콜들이 있어야지 장거리도 단가가 좋으니까 이 시간대를 안 놓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목표치에 가까워질수록 장거리 콜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표 금액 3만원이 남았다면 7,000원, 8,000원짜리 콜을 타서 적은 건수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무 먼 거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단가와 코스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배차 취소를 적절하게 이용합니다. 앞에서 말한 거절이 아니고 수락 후 배차 취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쿠팡은 앱상에서 배차 취소를 할 수 있게 하루 3건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절보다는 배차 취소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배차 취소를 하면 배민이나 쿠팡으로부터 경고 문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콜을 수락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 뒤늦게 배차 취소를 하게 되면 배민과 쿠팡은 싫어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이용하는 걸 권장하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배달할 때 콜이 끊기지 않는 것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앞에서 말한 거절을 많이 하다 보면 괜찮은 콜을 잡기 힘듭니다. 특히 퇴근 시간에 나의 배달 범위를 좁힌 상태라면 마땅한 콜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알뜰 배달 콜이 많고 대부분 2배차, 3배차로 묶어주는 콜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애매한 콜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경우는 괜찮은 콜과 너무 먼 장거리 콜, 또 다른 하나는 단가가 괜찮은 중장거리 콜과 단가가 낮은 콜. 이런 콜들을 처음에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락할 수 있는 콜들이 너무 제한적이고 중간에 텀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럴 때 배차 취소를 이용해서 괜찮은 콜이랑 너무 먼 장거리 콜이 묶여 있으면 장거리 콜을 배차 취소하고 단가가 괜찮은 중장거리 콜과 단가가 낮은 콜이 묶여 있으면 단가가 낮은 콜을 취소해서 되도록 콜이 끊기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2배차 장거리 콜인데 전달지 두 개가 근처에 있어서 하나는 금액이 높고 하나는 2,000원대인 경우도 있지만 제 경우는 아무리 가까워도 2,000원대는 취소하고 단가가 좋은 콜만 배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짧은 경로라고 해도 배달 시간이 소요되고 그 단가에 제 노동력을 투여하기는 싫더라고요. 그 취소한 콜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적당한 단가로 책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취소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배달 취소는 쿠팡이 3건이 기준이기 때문에 배민도 그 정도에 맞춰서 너무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하루 한두 건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완화되어서 여러 번 취소해도 문제없다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정확한 부분은 알 수 없어서 이 부분은 개인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네 번째는 비마트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장보기 카테고리입니다. 요즘 배민에서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보기 카테고리입니다. 오랜만에 TV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이 비마트이고 비마트 외에도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GS 더 프레시 등 주요 편의점과 마트를 이점시키고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최근 배민에서 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밀고 있는 만큼 쿠폰도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구독 프로그램인 배민클럽에서도 이 장보기 혜택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배민 커넥터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현재 배민 협력사는 배민 배달만 가능합니다. 비마트와 배민 스토어는 배민 커넥터만 가능합니다. 수원에는 비마트가 3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게이 비마트가 가장 주문량이 많습니다. 인게이 비마트 주변을 가게 되면 비마트 콜만 들어오더라고요. 그 주변에 음식점도 많기 때문에 원래 비마트 콜만 들어올 수 없거든요. 어느 하루는 계속 거절을 해도 비마트 콜만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배민 협력사는 배민 배달만 하는 거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마트 배민 스토어는 배민 커넥터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그 근처를 가게 되면 비마트 하나만이라도 잡아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저만 느낀 걸 수도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비마트 부피도 예전보단 작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엄청 작아졌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전처럼 무지막지하게 크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가끔 엄청난 부피도 보이긴 합니다. 단가가 나쁘지 않다면 2배차로 가지고 나오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꼭 2배차를 고집하진 않고 이전 전달지가 B마트 근처라면 B마트 근처에서 발이 묵힐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개라도 나쁘지 않으면 잡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배민에서 밀고 있고 배민 커넥터만 할 수 있는 배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 배달과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보기 영역이 더 커지면 커넥터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수기지만 성수기를 못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오히려 걱정되는 건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넘어갔을 때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배달하기 정말 힘든 날씨인데요. 건강도 신경 쓰시면서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